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4일 금요일 정오 뉴스입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잔유 감사원장 한의후원회가 플러싱에서 후원 모임을 갖고 뉴욕시장 출마를 고려 중인 잔유 감사원장에게 4만 달러의 후원 기금을 전달했습니다. 김상수 인턴 기자가 보도합니다. 잔유 감사원장 한의후원회가 22일 플러싱 산수가선 2에서 잔유 감사원장의 뉴욕시장 출마를 위한 모금 행사를 열고 약 4만 달러의 기금을 모아 감사원장에게 전달했습니다. 대만에서 태어난 잔유 감사원장은 이맨 1.5세로서 2년간의 감사원장 임기를 마치고 뉴욕시장 선거에 도전합니다. John Kildon and Kwak Uchun and also John No, right? No John No, and all of the supporters here. Thank you from the bottom of my heart. I'm going to work very hard. We're going to get to that point, plan step by step, have a very strong strategy, have all the resources in place, and then we're going to win the next campaign. So thank you very much. 여러분 감사합니다. 잔유 감사원장의 뉴욕시장 출마를 후원하기 위한 이번 모임에는 장철동과 곽우천, 노정아 공동후원회장을 비롯해 뉴욕 한인청과협회 임원진과 홍성어 레이니어 그룹 회장 등 한인단체 및 50여 명의 후원자들이 참석해 잔유 감사원장과 정담을 나눴습니다. 정치력을 신장시켜서 우리의 권익을 찾는 데 있다고 봅니다. 아직까지는 우리 한인 정치력이 어느 타 민족에 비해서 좀 약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우리 잔유 감사원장을 통해서 그의 힘을 빌려서라도 어떻게 하면 정치력의 신장을 키워나갈 수 있을까 해서 이렇게 후원하게 됐고요. 앞으로 우리가 사실 한인 사회에 실질적인 그 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한인들이 동참하셔가지고 도와주신다면은 우리 잔유 씨가 좀 더 나은 그 미래를 향해서 지금 뛰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다 동참을 하셔서 한인 사회가 이런 파워가 있다는 걸 한번 보여주시고. 잔유 감사원장은 지난 10년 전 뉴욕 시의원에 당선될 때에도 한인 사회로부터 많은 후원을 받아 당선됐던 기억을 되새기면서 앞으로 한인 커뮤니티와의 진정한 대변자로 한인 사회를 위한 지속적인 후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KNN 뉴스 김상수입니다. 엘리자베스 랜달 버건 카운티 클럭이 FGS 한인 동포회관을 방문해 프로그램 및 시설 등을 둘러본 후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황영상 인턴 기자가 보도합니다. 버건 카운티 클럭 엘리자베스 랜달이 21일 FGS 한인 동포회관을 방문했습니다. 이날 방문은 송금주 부회장의 안내로 각종 FGS 한인 동포회관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과 시설 등을 둘러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됐습니다. Oh, this was a wonderful tour. A beautiful building and many, many wonderful programs for people of all ages, from age, 4 or 5 up to age 95, all ages. And beautiful art programs, language programs, computer programs. Everything is here. 2004년에 제가 지금 카운티장으로 계시는 캐트린 다나반 씨 모시고 왔었는데요. 오늘 카운티 클럭 모시고 와보니까 엄청나게 발전을 하고 그 프로그램이라든지 규모라든지 또 여기서 하신 일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I'm so proud of it. 놀랐어요. 너무너무 놀랐어요. 우리 카운티 클럭께서 앞으로 많은 도움을 주실 걸로 믿습니다. 엘리자베스 랜달 버건 카운티 클럭은 평소에 한인 커뮤니티에 많은 관심을 보였고 한인 언론을 통해 FGS 한인 커뮤니티를 알게 돼 방문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FGS 코리안 커뮤니티 센터 그 한인 동포회관이 한인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또 우리 카운티에서 한인들의 파워가 얼만큼 큰지를 알려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한인 우리 교포님들 우리 센터에 오셔서 많이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엘리자베스 랜달 버건 카운티 클럭은 이번 방문으로 FGS 한인 동포회관과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한인 사회의 다양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FGS를 격려했습니다. 또한 현재 전 클락이던 캐슬린 다나반 카운티장의 자녀 임기를 채우고 있는 엘리자베스 랜달 클럭은 11월 8일 실시되는 뉴저지 본선거에서 버건 카운티 클럭의 공화당 후보로 출마해 버건 카운티 유권자들로부터 재신임 평가를 받을 예정입니다. KNN 뉴스 황영상입니다. 퀸스 한인회가 플러싱 열린 공간에서 월간 회보 퀸스 한인타운 창간 리셉션을 열었습니다. 김상수 인턴 기자가 보도합니다. 퀸즈 한인회가 20일 월간 회보 발행 리셉션을 열었습니다. 지역 한인회로서 처음으로 발간하는
뉴욕 한인타운 월간 잡지는 23일부터 지역 한인 업소를 대상으로 배포됩니다. 지금 한인 사회가 제일 필요한 것은 네트워크인데 저희 지역 한인회가 이 퀸스에 가장 많이 살고 있는 한인들과 비즈니스의 네트워크를 위해서 또 우리 한인 사회의 어떤 결집을 위해서 창간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 퀸스 한인타운이 퀸스의 그 소수민족 중에서 좀 가장 영향력 있는 잡지 중에 하나로 이렇게 성장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고 저희 퀸스의 모든 한인회 임원님들과 그리고 우리 한인들과 함께 이 잡지를 통해서 우리 한인 사회의 어떤 영향력을 더욱더 발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퀸즈 한인타운 창간호는 68페이지로 제작됐으며 총 6,000부를 발행했습니다. 퀸즈 한인회는 이번 월간 내부 발행을 시작으로 한인사회의 장기적인 경제 침체 극복과 미 주류 사회의 한인사회 위상을 높이고자 회보를 발간했습니다. 이 퀸즈 한인회 회보를 통해서 지금 상당히 어려운 우리 지역 경제를 좀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서로 정보를 교환해서 우리가 좋은 그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이 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좋은 그 비즈니스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고요. 퀸즈 한인타운 창간호는 플러싱 한인 상권을 특집으로 다뤘으며 한인사회 행사와 한인단체 활동 등을 실었습니다. 월간 내부는 앞으로 페이지 수와 발행 부스를 늘려나가고 영문 페이지를 신설해 나갈 계획입니다. KNN 뉴스 김상수입니다. 뉴욕시 의회가 주차증을 구입하고도 이를 차 안에 놓아두지 않거나 잘 보이지 않아 티켓을 받는 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례안을 상정해 주차 규정 완화를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주혜진 인턴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시의회가 주차 규정 완화 추진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했습니다. 20일 데니얼 게로드닉 의원 등 시의원들의 발의로 상정된 조례안에 따르면 공영 주차장에서 주차증을 구입하고도 주차증이 보이지 않아 오해로 티켓을 받았을 때 해당 시간대 주차증을 제출하면 티켓이 무효화됩니다. 또한 큰 짐을 옮기는 등 주택가에 차량 주차를 해야 할 경우 주택가에 상용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임시허가증 발급이 가능해져 24시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차나 소방차 등 비상차량 전용 주차 공간에서는 임시허가증의 효력이 없어 주의해야 합니다. 이 밖에 버스 정류장이나 장애인 전용구역, 횡단보도 등 특정 주차금지 구역에서 티켓을 발부할 때 사진을 첨부하는 시범 프로그램 시행 조례안도 상정됐습니다. KNN 뉴스 주혜진입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3일 북한이 계속 미국의 비상하고 특별한 위협이 되고 있다면서 국제비상경제권법에 따라 북한을 국가비상 대상으로 계속 지정했습니다. 이는 매년 6월 반복해온 미국 대통령의 조치입니다. 이에 따라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근거한 기존 대북 경제 조치의 효력도 그대로 유지되게 됐습니다. 국제비상경제권법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특정 국가에 대해 경제 제재를 부과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는 법으로 1년마다 국가비상 대상 지정을 반복하지 않을 경우 그 대상에 대한 제재 조치가 효력을 잃게 됩니다. 오바마 행정부는 23일 휘발유 가격 급등을 비롯해 중동 사태로 인한 원유 공급 부족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국의 전략 비축유 3천만 배럴을 방출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스티븐 추 에너지부 장관은 성명을 통해 국제에너지기구 파트너 국가들과 함께 모두 6천만 배럴의 원유를 시장에 방출하기로 합의했고 이 같은 노력의 일환으로 미국도 전략 비축유를 풀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추 장관은 리비아 등 일부 국가들의 혼란에 따른 원유 공급의 차질, 글로벌 경기 회복에 대한 영향을 막기 위해 전략 비축유를 방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추 장관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상황을 점검하면서 필요할 경우 추가 조치를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핵무기 전문가가 북한이 단 한 번의 공격으로 남한의 통신망과 전력망을 파괴할 수 있는 슈퍼 전자기파 EMP 폭탄을 개발했을지도 모른다고 주장했다고 미국의 소리 방송이 24일 보도했습니다. EMP는 높은 상공에서 핵무기를 폭발시킬 경우 생기는 강력한 에너지를 가진 전자파를 말합니다. 미 중앙정보국에서 핵무기 전문가로 근무했던 피터 프라이 박사는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와 인터뷰에서 EMP 폭탄을 개발한 러시아 과학자가 EMP 디자인 정보가 북한에 유출됐다고 밝혔다며 2004년 러시아 과학자들은 몇 년 안에 북한이 슈퍼 EMP 폭탄을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고 2년 뒤 북한이 1차 핵실험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한미 외교장관 회담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22일 내년 재외국민 선거에서 부정 사례가 나올 수 있다며 한국 공권력이 미치지 않는 특성을 감안해 효율적인 예방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뉴욕 총영사관에서 한인사회 각계 인사 20여 명을 초청해 동포 간담회를 열고 재외선거가 동포사회 분열을 초래하거나 한미 간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가장 뜨거운 이슈인 선거 절차 간소화와 편의성 제고에 대해 우편 투표 도입이나 추가 투표소 설치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외 한국 알리기에 앞장서온 한국국제교류재단이 창립 20주년을 맞아 23일 뉴욕 구겐하임 미술관에서 코리아 파운데이션 데이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구겐하임 미술관에서 열리는 한국 작가 이우환의 회고전을 계기로 마련된 이날 행사에서 국제교류재단은 학술과 음악 프로그램을 곁들여 현지인들에게 한국 문화를 소개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한국과 미국의 예술계 인사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리처드 암스트롱 구겐하임 미술관장의 환영사와 마크 민튼 코리아 소사이어티 회장의 축사, 그리고 김병국 재단 이사장의 강연 등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참석자들은 또 다음 날부터 시작되는 이우환 특별전의 설치 작품들을 돌아보고 세종 솔로이 스트링 오케스트라의 연주도 감상했습니다. 노인성 치매로 인해 세계가 심각한 재정 위기에 직면할 수도 있다고 전문가들이 23일 경고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치매 환자가 세계적으로 이미 2,400만 내지 3,700만 명에 달하는 데다 다음 세대인 2050년에는 무려 1억 1,500만 명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에 보고하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출산율이 떨어지고 평균 수명은 늘어나 돌봐야 할 노인들이 증가함에 따라 세계는 치매를 예방하기 위한 연구에 많은 투자를 하기 시작해야 한다고 이들은 강조했습니다. 런던에 있는 치매 관련 단체인 알츠하이머병 인터내셔널에 따르면 지난해 치매로 인해 세계적으로 들어간 추정 비용은 6,040억 달러로 전 세계 국내 총생산의 1%에 가깝습니다. 미국의 많은 대학들이 해외에서 유학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외국 유학생 유치를 위해 부심하고 있습니다. 미국 대학들이 해외 학생 유치에 적극 나서는 배경에는 9.11 테러 사건 이후 까다로워진 비자 발급과 비싼 학비 등으로 미국 대학으로 유학하려는 학생들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신시내티, 인디애나, 퍼듀 대학 등 미국의 56개 대학들은 최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미 연방 상무부 후원하에 유학 박람회를 개최하는 등 외국 학생 유치를 위한 활발한 홍보전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금융사들이 경기 회복세를 반영해 다시 임대료가 비싼 맨해튼으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부동산 전문 존스랑 라살의 22일 맨해튼 부동산 조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이 지역 사무실의 25%의 금융기관이 임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임대 비율은 지난 2007년과 같은 수준으로 금융사들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맨해튼 지역 사무실을 비우면서 2009년엔 그 비율이 20%로 낮아지기도 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노무라 홀딩스 등 대형 금융기관들이 맨하튼에서 임대할 사무실 공간을 구하고 있으며 스위스 UBS도 커네티컷주 스탠포드에 위치한 투자은행 부분의 이전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골드만삭스와 메트라이프 역시 런던이나 홍콩 등 세계 금융 허브에서와 마찬가지로 맨하튼 지역의 인력에 끌려 맨하튼을 다시 사업 거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6월 24일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78도, 섭씨 영상 26도, 밤 최저 기온 66도, 섭씨 영상 19도입니다. 오늘 하루 대체로 많은 구름과 안개를 동반한 흐린 날씨가 예상됩니다. 또한 곳곳에 몇 차례 천둥번개와 소나기가 오는 곳도 있으니 우산을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어서 지역 뉴스 브리핑이 이어지겠습니다. 먼저 중앙일보입니다. 중앙일보 오늘 일면 탑은 민주 불체자 구제 재시동이라는 제목인데요. 여기서 민주는 미국의 민주당입니다. 연방상원의 이민개혁법 상정했다는 부제에 붙었습니다. 뉴저지 출신 로버트 메넨데즈를 비롯한 민주당 연방상원의원 8명이 이 포괄적 이민개혁법안을 상정했다는 내용인데요.
2011년 6월 1일 현재 미국에 있는 불법 체류자가 정부기관에 상체 정보를 제출하고 신분 조회를 거쳐 벌금을 내게 되면 합법 체류와 노동이 가능한 LPI 신분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이 LPI 신분 취득 후에 6년 내지 8년이 경과하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좌절됐습니다만은 또 다시 재시동한다는 기사입니다. 다음 뉴스는 한국에서 빚을 못 갚고 도피한 한인들이 뉴욕에서 신용을 회복할 길이 열렸다는 그런 제목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와 뉴욕 총영소관 그리고 아메리카 신한은행이 어제 그 맨하탄 총영사관에서 재미동포 금융채무 불이행자의 경제적 재기를 위한 양해각서, 좀 깁니다마는 그런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합니다. 신청 자격은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되어 있는 한국 내 3,522개 금융회사에 대한 총 채무액이 5억 원 이하인 사람, 또 체류 신분이나 국적에 관계없이 한국에서 주민등록이 발급된 사실만 있으면 된다고 하는데요. 채무 불이행 기간은 3개월 이상이어야 하고 한국에서 사업을 하다가 채무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인 채무를 포함해서 15억 원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소득세 환급 사기단 줄줄이 검거. 이 한인들은 아닌 것 같은데요. 연방검찰 뉴욕 맨하탄 지검에 따르면 허위 거주지와 가짜 소셜 시큐리티 넘버 등을 이용해서 소득세 신고를 한 뒤에 150만 달러의 환급을 받아 챙긴 히스패닉들이 걸린 것 같습니다. 이들은 그동안 25차례의 허위 신고를 통해 총 20여만 달러의 세금 환급을 챙겨온 혐의를 받고 지난 5월에는 또 타인의 우편함에서 환급 수표를 가로채 가짜 신분증으로 환전하려던 한인 2명이 경찰에 체포되기도 했다는 그런 기사 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한국일보로 가겠습니다. 한국일보 일면 좌측의 박스탑은 방학 기사입니다. 뉴욕과 뉴저지 이런 각급 학교들이 이번 주부터 여름방학에 돌입하고 그런 가운데 한인 학부모들은 벌써부터 방학 스트레스 증후군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그런 얘기인데요. 저학년 자녀의 학부모들은 데이케어 센터에 맡겨야 되는 스트레스가 있고 그렇지 않은 이 고학년생 부모들 경우에는 감당하기 힘든 사교육비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올라가면 이 파타임 일자리가 절대로 부족한 요즘에는 대학생 자녀들까지 집안에서 빈둥거리는 바람에 대학 진학과 동시에 해방감을 느꼈던 학부모들에게 신종 스트레스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어쨌든 이번 방학 중에 이 자녀들이 유익한 그런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음 기사는 커네티컷주의 그 네일업 등의 판매세가 부과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현재 판매세율 6%를 6.35%로 인상하고 모든 온라인 판매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며 그동안 세금이 없었던 네일과 의류, 신발 등의 소매 업종에도 판매세를 부과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는 7월 1일부터 2013년 6월 30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법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그 판매세가 없었던 커네티컷 지역의 한인 네일업계가 직격탄을 받게 됐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세 번째 소식은 이민자들이 미국에 도움이 되고 있다. 미국민들의 59%가 호의적이라는 제목인데요. 갤럽이 지난 9일부터 12일까지 미 전국의 성인 1,020명을 대상으로 이민 문제에 대한 미국민들의 견해를 조사한 결과 미국민들의 59%가 합법 이민은 미국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여기에 반대한 사람은 또 37%나 나타냈다고 합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사립대학의 학비가 4.6% 인상된다는 얘기인데요. 올가을부터 적용될 전국 사립대학의 연간 학비가
전년 대비 4.6% 인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학비 인상과 더불어 사립대학마다 학비 지원 규모도 확대돼서 올가을에 지원될 학비 보조 규모는 전년 대비 7% 늘어서 학비 인상률보다 1.5%가 높다고 합니다. 2005년 2006학년도 기준 사립대 재학생이 자비로 부담한 학비가 12,750달러였는데 2010년, 2011년 학년도에는 11,320달러로 5년간 11.2%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6월 24일 금요일 정오뉴스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